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코노스바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고 높은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지도 있는 작품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호평 일색인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 작품에 대한 부정 여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예상 밖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작품의 비판 여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해당하는 어떤 글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맞붙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을 흥미롭게 관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당연히 노잼 셀렉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파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 말이죠. 여러모로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이 과연 오고 갈진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던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잼 셀렉트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누구를 위한 작화인가? 잉여 신이시여. 무슨 업소가 있더라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구성한 시선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 작품이 추구하는 그 여론에 상당히 부합하는 구성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발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작품의 작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불론박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에게 약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명실상부한 이 작품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도 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오타쿠들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작화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작품을 보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여론의 출처는요, 일반적인 리뷰글에서는 많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작품의 정보글, 그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글에 상당 부분 댓글들이 달리면서 이러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들이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관찰을 해보니까 이 여론들을 주로 언급하시는 분들은 찬성 측과 반대 측, 한마디로 얘기해서 극 스탠드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펼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제가 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의 작화가 진짜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견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시선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 눈이 썩는다, 난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논리적인 무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작의 일러스트예요. 아시다시피 코노스바의 원작은 라이트 노벨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노벨에 사용된 일러스트는 애니메이션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러한 퀄리티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을 아무래도 많이 접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 작품,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그 작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출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시냐면, 솔직히 성우들이 이 작품을 캐리한 것 아니냐, 만약에 이 작화로 성우들의 연기조차 엉망이었으면은 팔릴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식의 좀 극명한 시선을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화 괜찮아, 감내하고 볼만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을 표출하시는 그 층의 의견들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똑같이 운을 떼는 게 다 그런 식입니다. 작화 무쇠들 극혐, 이런 식으로 운을 떼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작화 얘기하고 있냐, 이 작품 대성공 거뒀는데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분들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는 거는요, 작품의 동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화는 움직이는 그림에 사용된 그 페이지 수를 의미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실제로 동화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역동적으로 사용한 작품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작화가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퀄리티를 제공하는 거는 사실 동화이지 않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감안해서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연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쨌든 이 작품이 재미를 선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작화와는 아예 맥락 자체가 다른 것이다. 작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애니메이션은 작화가 우선적인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성공한 그런 형태를 보듯이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예술의 범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운을 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이 논리 배틀이 벌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이 작품의 작화를 싫어하는 층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제작사의 역량이라던가 그들의 연출력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형태로 공격을 해대고 있고, 반면에 이 작품의 작화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층의 의견은 원작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원작 같은 경우는 사실 재미 더럽게 없던데 애니메이션화가 돼가지고 원작이 같이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그런 여론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여론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꺼라 위키를 좀 켜봤어요. 그래서 과연 정상적인 팩트가 무엇인가, 물론 뭐 꺼라 위키가 100% 팩트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워낙에 이거에 관련된 정보가 없는 사람이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의 도움을 약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작품의 작화 붕괴처럼 보이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이 작품의 원화 그리고 콘티를 살펴보면 작화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그 그림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작진이 명백하게 의도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게 뭐 맞는 말 같아요. 실제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작화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제작비를 많이 감축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이냐,
이러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또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동화 작업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근데 그 얘기대로면은 애니메이션이 절대 저예산일 수가 없다라고 해요.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작품이 동화를 많이 사용한 것은 팩트이고, 동화를 많이 사용한 대다수의 애니메이션들은 절대 저예산일 수가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보면은 명백하게 전략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저의 시선이 약간 가미가 되긴 돼야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저한테 있어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작화를 중요시하는 오타쿠층도 분명히 존재하고, 연출이라던가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전개,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표출하긴 좀 미묘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어느 쪽의 편을 더 들어주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작화 이거 괜찮다라는 층에 그래도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어요. 일단 저는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그 부분이 거슬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이 작품이 만약에 좀 진지한 톤의 판타지물이었다라고 하면은 평이 약간 갈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코미디의 정체성을 맞추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작화와 어우러져서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공을 거둔 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맞는 거니까요. 많은 오타쿠 분들이 그 부분에 손을 더 들어주시고 호의적으로 여기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첫 번째 시선을 맞춰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떠하신가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싸우진 마시고요.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싫던 좋던 우리는 아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밈이니까요. 자, 그래서 들고 온 여론, 바로 잉여신에 관련된 여론인데요. 아쿠아가 제대로 된 닉네임으로 작품상에서 언급이 되거나 많은 시청자에게 언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작품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 아쿠아에 대한 명칭은 그냥 잉여신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쿠아를 비하하면서 우리가 재미를 또 느끼는 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본심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일부 여론으로는 이런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캐릭터의 행보가 묘하게, 이상하게 좀 호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잉여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본심에서 우러나온 거냐, 아니면 이 캐릭터가 적어도 호감을 느낄 만한 요소가 있는 캐릭터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캐릭터가 가진 민폐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좀 해봅시다. 우선은 만약 아쿠아를 제 동료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어떠한 하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능이 공인적으로 낮다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중의 행적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결정하는 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1차원적이에요. 깊은 생각이라는 걸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결론적으로는 파티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행실. 이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여신상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자신의 어떤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울면서 떼를 쓰는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RPG 세계관에서 이 캐릭터와 제대로 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꼽고 싶은 내용이, 이거는 좀
RPG 세계관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굉장히 하자인 건데, 이 캐릭터는 완성형 캐릭터입니다. 레벨링이 다 돼 있는 캐릭터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9화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캐릭터의 파라미터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레벨링을 해도 지능이 더 오른다던가 행운이 오를 가망이 없다. 이런 식의 언급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캐릭터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지켜볼 수 없는 그러한 환장할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캐릭터를 굳이 RPG 세계관에 끌어서 같이 행동할 그럴 필요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호의 영역인 건데, 씀씀이가 너무 해프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약간 그런 느낌의 사채를 빌려 쓰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묘사들도 애니메이션 곳곳에 좀 나오죠.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금전 관계만큼은 진짜 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돈을 막 갖다 쓰거나 빚 때문에 우리 파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만한 행동을 한다면 저는 이 캐릭터와 연을 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게.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해도 일단은 이 캐릭터와 함께 행동을 하기 싫다는 그런 여론이 좀 우세할 걸로 점쳐지는데요. 근데 어째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나름의 호감을 가지는 여론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뭐 외모적인 부분이라던가 여신이라는 정체성,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캐릭터성으로만 가볼게요. 이 캐릭터가 만약에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쳤을 때, 아쿠아라고 하는 캐릭터에게서 연상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구 유형 중에서 샌드백형 스타일의 친구,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연상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거는 힘의 강함과 약함, 그리고 뭐 지위의 높음과 낮음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친구들끼리 서로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관계 설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제가 어떤 친구를 놀린다던가 그 친구는 웃기게 당하는 그러한 형태의 관계들이 의외로 현실 세계에서 많거든요.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곤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쿠아에게서 좀 연상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품상에서의 내용도 보면 아쿠아랑 카즈마는 기본적으로 티격태격하면서 뭔가 서로가 서로를 좀 골탕 먹이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쿠아는 카즈마에게 기본적으로 악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카즈마가 아쿠아를 어떤 식으로 대하든 아쿠아는 그냥 그 순간만 넘기면 다시 서로 친구의 관계에 근접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 전개를 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카즈마와 아쿠아의 관계는 짓궂은 친구 관계? 거기에 더 근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러한 여지들이 꽤나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좀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분들이 아쿠아의 어떤 부분에서 호감을 느끼고 또 비호감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정을 해 봤을 때 우리들이 생각을 넓힐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단서들을 좀 교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번 시선은 엑셀 마을에 있는 바로 그곳, 서큐버스 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업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시각을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리뷰를 쓰시는 분들도 꽤나 보여가지고 저도 역시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업소는요, 우리들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인 업소를 아마 이세계 형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묘사가 나왔던 회차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품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는 게 느껴지는 그런 연출이어 가지고 정체성이랑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노스바라고 하는 이 작품이 가지는 정체성은 가벼운 느낌의 판타지 코미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좀 성인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종류의 느낌으로 변질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그걸 기대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오타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야릇한 장면에 많이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신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신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성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품질을 기대하고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좀 불호이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왕 서큐버스 업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작품에서 이 업소가 가지는 느낌 내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이 업소의 불법성이 좀 눈에 띄었었거든요. 정확히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야리꾸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작중에 등장하는 아마 점장 내지는 직원으로 보이는 서큐버스가 이것은 서큐버스와 인간의 공존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업소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익적인 사업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음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꿈. 그걸로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는 아마도 해당 업소에 방문한 남자 캐릭터들이 꿈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거와 같은 그런 효과를 좀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서큐버스의 전기 흡수와 관련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야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기 흡수라고 하는 게 단순한 에너지의 흡수다, 에너지 형태로 전기를 흡수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육체적인 관계가 속해 있지 않는다면. 근데 만약에 꿈은 꿈대로 보여주는 거고 서큐버스와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들어가는 그러한 업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약간 야리꾸릿하게 보일 만한 측면이 없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진 않았어요. 과연 순수하게 뭐 드레인 같은 개념으로 마력이라던가 뭐 HP 체력 이런 거를 흡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육체적인 행위로 그 전기를 뽑아내는 건지가 굉장히 관건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작품에서 나오는 몇 가지 단서들로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일단 작품상에서 카즈마에게 전기 흡수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서큐버스가 굉장히 미숙한 걸로 일단 묘사가 됐단 말이죠. 아마 초보 직원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 직원이 전기를 흡수한 뒤에 업장에 가서 다시 그 전기를 내놓고 그것을 이제 그 업소에 있는 서큐버스들과 각각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형태라면은 당연히 에너지의 형태로서 보존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육체적 관계로 이어질 것이냐, 그것까지는 우리들이 좀 추측하는 것 밖의 일인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전기를 흡수해서 본인이 다 취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초보들이 양산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형태라고 하면 지명제도라는 게 따로 있겠죠. 잘 나가는 서큐버스 직원이 있고 잘 못 나가는 서큐버스 직원이 있는 이러한 형태일 텐데,
이 작품상에서는 지명의 형태로 그러한 서큐버스들을 고른다는 전제가 전혀 담겨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단순히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을 보여준 상대에게 육체적 접촉 같은 거 없이 그냥 전기만 뽑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추측하는 게 맞다면 이 업소가 진짜 공익적인 취지에 걸맞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업소가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큐버스들이 배를 쫄쫄 굶으면서 아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악마로 취급을 하니까. 근데 이 엑셀 마을에서 인간과 서큐버스들이 이런 식으로 협조하고 공존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서큐버스가 존재하고 이 서큐버스 업소라는 게 존재해서 이러한 형태로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세계관에 굉장히 걸맞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보다 훨씬 더 합법적인 느낌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업장을 묘사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견을 한번 마지막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셨던 노잼 셀렉트의 문을 이제 슬슬 닫아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들 중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3가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번 노잼 셀렉트는 좀 정보 전달 내지는 너무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야기들로 전멸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좀 많이 가미가 되고 그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구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되었던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엔딩에서 이제 그만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죠? 다음 회차에 대한 힌트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사운드 트랙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운드 트랙에서 코미디물을 소개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다뤘던 2가지 작품이 있었죠. 천체전사 썬레드랑 사카모토입니다만, 이 2가지 작품 이후에 또 재미난 코미디물을 하나 감상한 것 같아가지고 참 만족스럽더라고요. 박장대소할 수 있는 연출들도 곳곳에 많이 있었고 머리를 비우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작품이어서 보는 내내 미소를 꽤나 머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엔딩이니까 사운드 트랙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언제나처럼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어떤 장르를 감상할 것이냐 힌트를 드리고 넘어가야겠죠. 저한테 있어서는 저번 판타지물 소개할 때처럼 꽤나 모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또 도전해보게 되네요. 제가 다음 회차에서 볼 애니메이션의 장르는요, 바로 액션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라디오상에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일상물을 주로 감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가 제 본진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상극인 그런 장르여서 제가 제대로 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장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꽤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날것의 시선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사운드 트랙 마칠 때가 됐네요. 여러분들의 안녕을 빌면서 저도 이만 퇴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